지구 온도 상승을 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내용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러니까 IPCC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우선 IPCC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IPCC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평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IPCC에는 총 3개의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워킹그룹 1이 기후변화 과학 분야를 연구를 하고요. 워킹그룹 2가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취약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워킹그룹 3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해 연구를 한 다음에 각각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5년에서 7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보고서는 UN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전 지구적 이행 점검 자료로도 활용이 될 예정인 아주 신뢰성이 높은 과학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워킹그룹 1이 다루었던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작년 8월에 발표가 됐고요. 워킹그룹 2가 다룬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및 취약성은 올해 2월에 발표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방송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4월에 워킹그룹 3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 세 개의 보고서는 오는 9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총회에서 제6차 모든 종합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2014년에 5차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었으니까 횟수로는 8년 만이죠. 예. 6차 보고서가 나오는 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6차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기 앞서서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듣기로는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된 워킹그룹 3의 이제 요약본을 보면 말이죠. 총 5개 분야로 나뉩니다. 네. 첫째가 소개 및 구성이고요. 둘째가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세 번째가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그 네 번째가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간의 연결고리, 다섯 번째가 대응 강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IPCC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되었던 56차 영상총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1.5도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그리고 2050년까지는 84%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8년 전 발표됐던 5차 보고서에서는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대비 40에서 70% 감축돼야 한다고 했던 것보다는 감축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감축 목표가 더 높아진 이유는 뭔가요? 일단 IPCC는 작년 11월에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당사국 총회, 예. 이때 각국이 제출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봐서는 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참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을 합니다. 작년 10월 또 로마에서 열렸던 기후정상회의에서 G20 그 국가들 중에서도 8개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고요.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7차 당사국 총회로 미루는 등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IPCC가 좀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IPCC는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1.5도 제한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그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 지구 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 양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대부분은 화석연료라든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고 있고요. 일부는 토지 이용이나 변경, 임업에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등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지난 10년간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1850년 이래 170년간 배출된 이산화탄소 총량의 17%가 최근에 들어와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IPCC는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가난한 나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 지구 평균 배출량보다 4분의 1이나 적을 만큼 불균형이 아주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IPC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2000년에서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발전량 또한 최근 20년 동안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IPCC는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이나 수요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 그다음에 연계된 전력과 함께 도시 자체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건설, 사용, 폐기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이런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도입이라든가 해운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 연료, 호수소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건강한 식이요법, 또 냉난방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활용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농업이라든가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에서는 열대우림을 보존한다든가 산림과 생태계를 보존한다든가 혹은 지속 가능한 농축업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정책과 금융 부분에서의 그 동참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IPCC에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금융 분야 또 국제협력들이 얼마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네. 먼저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완화의 중요한 기후 민관 협력은 기후 관련법이나 전략 혹은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 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행돼야만 하는데 네. 반드시 기술 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부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1.5도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완화 투자 수준은 현재의 3배에서 4배 정도, 6배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현재는 충분하긴 한데 장애 요소인 자본과 투자 수요 간 불일치가 있고 또 자국 편향주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에서 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혜택은 있긴 있는데 경제적 취약 그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IPCC는 전 지구적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협력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또 2018년 대비해 온실가스 40%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었죠. 이번 보고서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 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전환해서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관세 같은 그런 국제적인 장벽에도 만나게 될 텐데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